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쌤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찾기 참조 함수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와, 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기 참조 함수라고 불리는, 테마로 불리는 함수가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에 있는 문제는 조금 이따 같이 풀어보도록 하고요. 찾기 참조 연습 시트로 가서 여기서 먼저 함수들을 먼저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 이름은 찾기 참조 함수. 자, 그 중에 첫 번째로 배울 함수는 바로 vlookup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vlookup 함수는 총 인수가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그 중에 첫 2개만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값, 그 다음에 참조 영역. 자, 이렇게 2가지가 일단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총 인수는 4가지입니다. 자, 일단 이 vlookup 함수는 현실로 따졌을 때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약간 좀 많이 어린 한 유치원생? 한 유딩 정도 되는 어린애한테 우리가 심부름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쌤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눈앞에 vlookup이라는 유딩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진라면을 사오라고 시키고 싶어요. 진라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인수로는, 자, 그럼 얘한테 어떤 유딩이니까 뭐 어때요? 좀 뭔가 우리 어른한테 시키는 것보다 유딩한테 시키는 게 좀 성공률이 떨어지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잘 알려줘야 돼요. 어른한테는 자, 진라면 하나만 사오세요. 그러면 금방 사오잖아요. 근데 유딩한테 그렇게 시켰다가는 좀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인수로는 뭘 줘야 되냐면, 가장 쉽게 시키는 방법이 우리 그 다 먹은 봉지 있죠, 진라면 봉지. 그 빈 봉지를 주면서 이거랑 똑같은 거 사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성공률이 높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뭐 진라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진라면이 어떻게 생겼고 뭐 이런 것들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다 먹고 난 봉지를, 빈 봉지를 주면서 이걸 사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 vlookup한테 첫 번째 인수를 줄 때는 내가 도대체 뭐를 찾아야 되는지에 따르는 어떤 기준값을 줘야 돼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예제를 통해서면 기준값은 진라면 빈봉지입니다. 그러면 이 빈봉지를 줘놓고 두 번째로 줘야 될 건, 자, 이걸 줬으니까 뭐 해야 돼요? 나가서 사오라고 시켜야 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른 같으면 나가서 사오라고 하면 어디 가서든 사올 거 아니에요? 무슨 마트에 가서 사오든 뭐 편의점에 가서 사오든. 그런데 유딩한테는 그냥 나가서 사오라고 하면 얘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어릴 때 심부름했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같으면 어이없지만 그때는 눈앞에 편의점이 있고 왼쪽에는 CU가 있고 오른쪽에는 뭐 GS가 있다. 그럼 얘가 어디로 가서 사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선생님 말이 이해 갈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 말은 명확한 장소를 지정하지 않으면 얘가 찾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지금 4층에 살고 있는데 1층에 뭐 GS가 있다. 그러면 내가 이 vlookup 유딩한테, 야, 너 이거 봉지 가지고 가서 1층 가면은 GS25C가 있거든? 거기 가서 이거랑 똑같은 거 사와.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제를 통하면, 예, GS25C가, 예, 여기가 참조 영역이 되는 거죠. 여기가 빈 봉지를 주고 여기 가서 찾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 vlookup은 이 진라면 봉지를 들고 어디로? GS로 갑니다. 뚱뚱 하고 들어가요. 그럼 이제 들어가면 이 가게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라면 진열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 vlookup은 이 라면 진열대만 쑥 찾아보고 없으면 그냥 나와요. 왜? 왜냐하면
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하니까. 다시 말하면 덜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찾아보고 없으면 어떻게 해? 여기도 찾아보고 여기도 찾아보고 여기도 찾아보고 가운데도 찾아보고 없으면 저만한테 물어보고 이러잖아요. 근데 브이로그업은 그게 안 돼요. 왜? 유딩이니까. 다시 말하면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핵심의 요지는 얘의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습성을 여러분이 따지고 들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 너는 원래 그렇구나 하고 좀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참조 영역을 이렇게 잡아도 얘는 어느 특정 부분만 찾지 다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일단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브이로그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라돌이의 점수를 가지고 학점을 찾아와야 돼요. 자 그럼 보라돌이의 점수를 가지고 학점을 찾아오겠다. 그럼 브이로그업. 자 보라돌이의 학점이 결정되는 기준이 이름인가요? 점수인가요? 점수죠. 그러면 이 보라돌이의 점수를 찍어주고 쉼표 어디서 찾아라? 이 참조표에서 찾는 건데 제목은 잡지 않아요. 명심하셔야 돼요. 제목은 잡지 않아요. 데이터 영역만 잡아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브이로그업은 60이라는 기준을 받아들고 이 참조 영역으로 뛰어들어요. 그런데 여기를 다 찾는 게 아니라 항상 브이로그업은 내가 잡아주는 참조 영역의 첫 번째 열에서만 이 기준값을 찾아요. 왜? 그냥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얘는 갖고 있는 약이 이 친구 말의 어떤 습성 같은 거예요. 규칙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암기를 좀 해두셔야 돼요. 전에 어떤 학생이 그랬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걸 다 잡아도 이걸 다 찾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만 찾는다는 거죠? 그러면 참조 영역을 설정할 때 여기를 안 잡고 이렇게만 잡으면 안 되나요? 자 이런 질문을 한 학생이 있었어요. 아 그런데 이거는 일단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인수를 2개만 설명했죠. 나 앞으로 나올 이 2개의 인수가 남았잖아요. 총 4개라고 했으니까 이 나머지 2개의 인수를 위해서라도 이 뒷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다 잡긴 다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브이로그업은 60점을 받아들고 여기서부터 대조를 해요. 맞나요? 아니요. 맞아요? 맞죠? 그럼 이걸 손에 딱 쥐는 거죠. 여기까지 진행했을 땐 그럼 브이로그업 손에는 60을 쥐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로 찾아올 값이 60을 가져와야 돼요. 60에 따르는 D를 갖고 와야 돼요. D를 갖고 와야 되죠. 그래서 이 뒷부분을 잡는 거예요. 찾는 건 이걸 찾지만 가져올 건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쉼표를 찍으면 여기에 도움말에 COL이라고 뜨는데 이 COL이 무슨 약자냐면 컬럼의 약자예요. 여기서 컬럼의 의미는 열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컬럼 인덱스 찾다 이게 넘버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찾는 열 번호가 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참조 영역의 열이 몇 개예요? 2개죠. 1열, 2열. 그럼 가져올 열이 1열입니까? 2열입니까? 2열이죠. 그럼 여기다가 쉼표 2를 적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가 두 번째 인수까지 실행했을 땐 60을 손에 쥐지만 세 번째 인수를 실행하면 아 이게 아니라 이거구나 하고 얘가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D라는 값을 손에 쥐게 되었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마지막 인수가 남았죠. 쉼표. 자 마지막 인수를 보니 true 유사일치라는 것이 있고 false 정확한 일치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거는 심부름을 시키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진라면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진라면 얘기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브이로그 나가가지고 진라면 사와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옵션을 주는 거죠. 어떻게? 야 만약에 가가지고 진라면 안 팔잖아. 그러면 신라면이라도 사와.
이렇게 시키는 게 바로 유사일치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유사일치는 그런 거고, 정확한 일치는, 야, 너 나가가지고 진라면 사와. 없으면 그냥 와. 왜? 봉쌤은 진라면밖에 안 먹으니까. 이렇게 시키는 게 정확한 일치. 유사일치는 진라면 사와. 없으면 뭐? 신라면이라도 사와. 유사 제품이라도 사오라는 그런 느낌. 이런 게 바로 옵션 설정입니다, 이게.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을 딱 봤을 때 어떤 게 답일까요? 그렇죠. 정확한 일치죠. 다 찾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문제는 유사일치가 답이에요. 왜일까요? 아, 몰라. 나는 그냥 다 찾을 수 있으니까 정확한 일치를 할래 하고 이제 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로 닫고 엔터. 그 찾긴 찾네요. 그쵸? 자, 한 개를 구했으니까 나머지 뭐 하면 돼? 쑥 채우면 되죠. 아, 근데 에러가 났어요. 자, 선생님이 에러 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더블 클릭해보라고 했죠. 자, 이거 왜 에러 났는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참조 영역이 밑으로 내려가서 그래요. 그럼 우리 친구들 여기 절대 참조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에러 다 안 났고 제대로 값이 나오고 있네요. 그쵸?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펄스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정확한 일치가 아니라 true, 유사일치라고 했죠. 이게 왜 유사일치냐면요, 선생님이 지금 값을 다 딱딱 들어맞게 썼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런 값들이 잘 나오지 않아요. 만약 예를 들어 얘가 66점이다. 그러면 66점을 찾겠죠. 근데 없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정확한 것만 찾아오라고 했죠. 그럼 얘는 학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결론은 이게 0점만 F, 60점만 D가 아니라 60점부터 70 미만까지가 D란 소리예요. 0점이 F가 아니라 0점부터 60 미만까지가 F란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값들은 지금 사이값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유사값이 정답이란 거죠. 그러면 자, 봐봐요. 63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유사를 설정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없으면 유사한 값이라도 찾아와, 이런 말이죠. 그럼 얘가 63을 찾는데 없죠. 그럼 63은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는 값이에요? 이 둘 사이에 있는 값이죠. 그런데 둘 사이에 있는데 어디에 가까워? 60에 가깝죠. 그러면 유사값의 정답은 60이에요. 그럼 이 식의 결과는 60을 지갑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나오나 보자. 네, D 나오죠. 60에 따르는 D값.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를 69점을 했어. 그럼 69점 또 찾는데 없죠. 근데 유사라고 설정했죠. 그럼 어디 사이에 있어? 60과 70 사이에 있죠. 어디에 가까워요? 70에 가깝죠. 하지만 60이 지값이 돼요. 왜? 왜냐하면 69보다 70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얘가 알고 있는 유사의 개념은 가까운 수긴 한데 자신을 넘지 않는, 자신보다 크지 않는 작은 가까운 수를 찾는 게 바로 유사일치의 개념이에요. 정리해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유사일치는 기준값보다 작은 가까운 수를 얘가 유사일치로 인식한다, 이 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70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D를 60을 지갑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가 옵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면 얘는 열번호, 얘는 옵션 이렇게 되고요. 일단 브이로그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기준값을 참조 영역 첫 번째 열에서 찾는다. 이게 가장 핵심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사일치가 좀 더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사일치 개념까지 설명하면서 브이룩업을 사용하는 방법을 좀 배워봤는데, 자, 예를 들어 봉쌤이 다음날 학교에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했는데, 자, 교장선생님이 저를 찾습니다. 봉쌤, 너 뭐 찾기 좀 할 줄 알아? 그랬어. 나 찾기 정말 잘하는데? 오케이, 가서 오늘 점수 좀 따보자. 이렇게 갔어요. 자, 그러면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지금 들은 예는 정확한 일치를 언제 쓰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유사일치는 알아봤으니까. 자, 배식표, 학년, 급식, 1학년, 2학년, 3학년, 사과, 배, 딸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열 좀 높이고. 자, 1학년은 사과, 2학년은 배, 3학년은 딸기를 급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야, 이거 좀 찾아와봐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해보자. 는 브이룩업. 교장님, 이거는 브이룩업이라는 함수를 이용해 아주 순식간에 찾을 수 있습니다. 보라돌이의 학년 때문에 먹이가 결정되는 거죠. 그럼 이걸 기준으로 주는 거예요. 쉼표. 어디서 찾아라? 여기서 찾아라. 쉼표. 그러면 우리 브이룩업은 첫 번째 인수, 다시 말하면 보라돌이의 학년을 받아들고 이 참조 영역의 어디? 첫 번째 열에서 찾는데, 뭐가 이상해요. 왜? 누웠네요, 그쵸? 누웠죠. 자, 이거는 이거 같은 경우는 브이룩업이 안 돼요. 왜냐하면 브이룩업은 참조 영역의 첫 번째 열에서만 찾기 때문에, 이건 행 단위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행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는 이러한 데이터는 브이룩업을 못 써요.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h룩업입니다. 자, 두 번째 함수 나왔네요. h룩업. 자, 그럼 제가 교장한테 설명하는 거 들어보세요. 교장 선생님, 이건 브이룩업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표가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브이룩업은 열 방향으로 찾는데, 지금 이게 누워 있기 때문에 이건 h룩업을 써야 돼요. h룩업이 뭐야? h룩업은 제가 주는 기준을 내가 잡아주는 참조 영역의 첫 번째 열에서 찾는 함수예요. 아하, 쉼표. 그러면 여기서 로우 인덱스 넘버라고 떴어요. 여기서 로우는 행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찾는 행번호가 뭐냐? 여기 행이 몇 개 있어요? 1행, 2행, 2개 있죠. 그러면 몇 행을 가져와야 돼? 2행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2를 쓰는 거죠. 쉼표. 유사입니까? 정확입니까? 정확한 일치가 답이죠. 왜죠? 아니, 1학년이면 1학년이지 무슨 학년의 사이값이 어디 있어요? 1.5학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일치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하면 유사일치와 정확한 일치를 구분 지을 때 뭘로 한다? 사이값이 있느냐, 사이값이 없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선생님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사이값이 없으니까 이거는 정확한 일치가 맞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동채우기 할 때 이 녹색 영역 내려가면 안 되죠? 무슨 참조요? 절대적 참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올바르게 값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유사와 정확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h룩업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보았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거의 같은데 다만 다른 점은 열이 아닌 행에서 찾는다. 이렇게 알아두면 아주 바람직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V룩업과 H룩업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학생분들 잘 이해되셨나요? 내용이 좀 어려운데 그래도 선생님이 좀 나름 이해를 좀 잘 시키기 위해서 좀 진라면 얘기도 하긴 했는데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찾기 참조 함수 두 번째 시간에서는 다른 찾기 함수들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